안녕하세요. 영화리뷰어 시민K입니다. 이번에도 전대물 필수 에피소드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12번째 슈퍼전대, 초수전대 라이브맨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라이브맨은 총 49화인데요. 이 중에서 전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에피소드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필수는 아니지만 시청하면 좋은 참고용 에피소드들도 정리했습니다. 되도록 스포일러는 하지 않는 선 그냥 스포일러를 하더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화입니다. 첫 에피소드니까 당연히 봐야겠죠? 과학 아카데미아라는 학교에 8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장둔해군 볼트의 스카웃을 받은 켄지, 루이, 고, 3인조가 친구였던 야노타쿠치와 아이카와 마리를 죽이고 도주하는데요.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유스케와 조, 메구미는 분노하게 되고 훗날 악당이 되어 돌아온 3인조를 대비해 초선대 라이브맨이 됩니다. 그렇게 대학 동기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2화, 두뇌수를 만드는 가드노이드 가슈가 처음 등장합니다. 두뇌수도 처음 나오자마자 거대화하는데요. 라이브맨 진영에서도 3명의 메카가 합체한 라이브 로봇이 처음 등장합니다. 3화, 볼트의 간부 닥터 오브라가 괴수로 변합니다. 이때부터 닥터 오브라는 괴수로 활동합니다. 5화, 1화에서 죽었던 야노타쿠치에게 막내 동생 타케시가 있었습니다. 유스케는 타케시의 도움으로 라이브맨의 전용 메카인 라이브 쿠가를 만듭니다. 11화, 라이브맨의 중요한 인물인 부스지마 아라시가 처음 등장합니다. 아라시는 두뇌수를 압도하며 괴력을 뽐내지만 결국 볼트에게 납치되는데요. 그리고 12화, 전편에서 볼트에 납치당했던 부스지마 아라시가 대조를 통해 새로운 간부 닥터 아슈라가 됩니다. 이때부터 아슈라는 정식으로 볼트의 간부가 됩니다. 14화, 닥터 아슈라의 사이버 분신인 슈라 3인조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부터 닥터 아슈라는 슈라 3인조를 꺼내 라이브맨과 싸웁니다. 19화, 볼트의 레귤러 간부였던 닥터 오브라가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동시에 공부에 시달려야만 했던 오무라코의 어린 시절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빌런이자 외계인 천재인 기르도 성인 기르도스가 처음 등장합니다. 20화, 전편에서 처음 등장했던 기르도스가 볼트에 정식으로 합류합니다. 반면 닥터 오브라는 볼트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후 집으로 돌아간 뒤 오브라는 폭주하여 다시 괴수가 됩니다. 21화, 닥터 오브라를 둘러싸고 라이브맨과 볼트, 오무라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괴수로 변했던 오무라코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볼트의 간부가 아니게 됩니다. 22화, 기르도스에 이어 새로운 외계인, 지부치 성인, 부치가 처음 등장합니다. 부치는 볼트의 새로운 간부로 합류합니다. 23화, 무장둔해군 볼트의 특별 프로젝트인 기가 계획이 처음 발표됩니다. 23화 에피소드 자체는 일회성 에피소드지만 라이브맨 시리즈의 중요한 스토리인 기가 계획이 처음 언급되기에 꼭 보셔야 합니다. 27화, 마침내 기가 계획이 시작되려 합니다. 기루도스와 부치가 처음으로 페어가 되어 작전을 지휘하게 되고 블루돌핀, 메구미의 아버지가 처음 등장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가득합니다. 28화, 기가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가볼트라는 로봇이 만들어집니다. 이 기가볼트 때문에 라이브 로봇이 위기에 빠지는데요. 그리고 라이브맨의 중요한 인물인 야노 테치야와 그의 메카 바이슨 라이너가 처음 등장합니다. 29화, 야노 테치야에 이어 아이카와 주니치가 그의 메카 사이파이어와 함께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1화에서 죽었던 야노 타쿠치와 아이카와 마리의 동생들이라는 게 밝혀지는데요. 형과 누나의 복수를 하러 온 형제는 바이슨 라이너와 사이파이어를 합체해 라이브 복서로 탄생시킵니다. 30화, 테치야와 주니치가 새로운 라이브맨 블랙 바이슨과 그린 사이로 합류하면서 마침내 라이브맨은 5인조가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로봇과 라이브 복서가 합체하면서 슈퍼 라이브 로봇이 탄생합니다. 28화부터 30화까지는 라이브맨 시리즈의 변곡점이 되는 3부작이라 무조건 다 봐야 합니다. 31화, 30이라는 일회성 에피소드처럼 보이지만 볼트 간부들의 점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에피소드라 꼭 보셔야 합니다. 34화는 참고용 에피소드인데요. 34화에서는 미래에서 온 소녀 때문에 대교수 비아스가 불안해하는 에피소드입니다. 라이브맨의 전체 스토리에 큰 영향은 주지 않지만 대교수 비아스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복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시청을 권장드립니다. 37화, 그동안 미수 캠프로 변신하던 닥터 캠프가 공수 캠프로 파워업하는 에피소드입니다. 38화, 닥터 마젠다 역시 머신 마젠다로 파워업하기에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41화부터 마지막 49화까지 9편 모두 보셔야 합니다. 21화에서 퇴장했던 오무라코가 다시 등장하면서 라이브맨이 대교수 비아스의 정체에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천점둔에 관련 이슈가 생기면서 비아스와 간부들이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빌런들이 차례대로 퇴장하거나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는 등 마지막 화까지 서스펜스 넘치는 스토리가 이어지기에 모두 보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 42화는 참고용 에피소드로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41화와 43화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다 기가브레인 웨이브 관련 내용이라 필수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라이브맨의 필수 에피소드들을 정리해보니 총 28개네요. 절반 이상의 에피소드가 전체 이야기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라이브맨은 우리나라 시청자들에게는 프레시맨이나 바이오맨만큼의 인지도는 없는데요. 그래도 엄연히 대형 팬들을 통해 프레시맨 시리즈, 평화의 전사 라이브맨으로 수입되었던 전대물입니다. 프레시맨과 마스크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라이브맨 역시 부담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라이브맨의 필수 에피소드들을 정리해봤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사무라이 전대 신켄자의 필수 에피소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상 영화 리뷰어 시민케이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